네, 이어서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속풀이 경제 순서입니다. 요즘 주유소에 가면 휘발유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걸 체감할 수 있을 텐데요. 한때는 리터당 2,000원을 오가기도 했는데 요즘은 서울에서도 1,700원대까지 낮게 표시된 주유소를 종종 보게 됩니다. 기름값이 하락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또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제 유가가 $80 아래로 떨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이 배럴당 $80는 이 최근 국제유가 시장에서 심리적 지지선이었는데요. 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이 장중 배럴당 $79.44를 기록했고요. 이것은 지난 16일 이후 11일 만에 배럴당 $80 밑으로 다시 내려앉은 겁니다. 또 북해산 브렌트유도 이날 장중 배럴당 $84.55까지 떨어진 뒤에 전날보다 30센트 정도 떨어진 $85.83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유가 하락 예상하는 보고서를 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예, 골드만삭스 하면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인데요. 네. 이 골드만삭스가 6개월 정도 후인 내년 2분기에는 원유 가격이 배럴당 $70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예상을 했군요. 한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내년 1분기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전망치는 기존에는 배럴당 $90였었는데 $75로 $15를 낮췄고, 네. 이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도 $100에서 $85로 역시 $15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을 비롯한 유럽 그리고 일본, 중국 등의 경기 위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예. 경기가 회복되지 않거나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되면 네. 이 투자나 공장 가동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도 위축되면서 전반적으로 유료를 소비하는 그 양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미국이나 일본은 그렇다 하더라도 유럽의 기관차 역할을 해왔던 독일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이 글로벌 경기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네. 이 독일 민간 싱크탱크인 IFO가 기업 경기 신뢰 지수가 2012년 12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유럽 최대의 경제국인 독일이 이렇게 경기가 불안해지면 네. 유럽 전반적인 경제 침체, 또 원자재 수요 하락, 이런 것들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이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하락하는 요인이 있겠습니까? 네, 공급 부분에서는 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비회원국인 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 원유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중동 국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오펙에서는 주로 공급 관리를 통해서 가격을 유지해 왔는데, 이렇게 비회원국에서 이 원유 생산을 늘리게 되면 이 오펙에서 공급을 좀 줄이더라도 총량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 떨어지는 가격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셰일 오일인가요? 이 진흙태저감층에 묻혀있는 이 오일이라고 하던데, 이 셰일 오일이 이 기본적인 원유를 대체하는 효과도 가격 하락을 좀 부추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미국은 주로 서아프리카의 원유를 수입하는데요. 네. 이 최근에 미국에 대한 서아프리카의 석유 수출량이 급감했습니다. 예. 미국이 셰일 오일을 상당히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인데, 예. 이렇게 미국이 서아프리카의 석유를 이 셰일 오일로 대체하다 보니까 예. 그 물량이 그대로 아시아로 유입되면서 원유 공급이 확대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정정 불안이 심했던 리비아와 이라크에서 다시 산유량을 늘리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원유 공급 조절에 따라서 국제 원유 시장에서의 유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 예. 그만큼 이 오펙의 비회원국인 이 미국의 영향력이 원유 시장에서 상당히 커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동 지역의 경기는 힘들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은 지금까지 고유가의 덕으로 상당히 고공행진을 해왔었는데 네. 역시 이제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좀 어려울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중동보다는 더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인데 예. 러시아는 170개 민족 89개 지역으로 구성된 그 연합체인데요. 예. 여기에서 아직도 중앙 집권이 가능한 것은 역시 푸틴 대통령이고, 예. 이 푸틴은 이 군사력과 에너지에 의존해서 그 집권을 해오고 있죠? 있습니다. 네. 예, 그 러시아는 수출 산업이 거의 없고 주로 에너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고요. 예. 이 장기간으로 볼 때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러시아의 경제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이 러시아 외에도 오일머니로 반미 강경책을 펴고 있는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란도 유가 하락에 따른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네. 특히 이 베네수엘라는 최근 들어서 외화 준비금이 좀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네. 물가도 많이 오른 데다가 이렇게 유가까지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경제가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베네수엘라, 이란도 다 오펙의 회원국들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 말씀하신 오펙 석유 수출 기구에서 산유량을 줄이려고 할 텐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오펙은 다음 달 27일에 총회를 여는데요. 이때의 산유량을 줄이는 의견을 합의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오펙은 지금까지 미국의 셰일 오일을 의식해서 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산유량 감축에 상당히 회의적이었는데, 예. 그렇지만 이제 가격을 유지하려면 결국 감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산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감산을 하게 되면 중동의 맞청격을 맡고 있는 사우디가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중국이 유가 하락을 이용해서 사재기에 나섰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원유를 직접 사는 것보다는 주로 원유를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많이 사들였었는데, 예. 최근 들어서는 원유를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사재기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중국 국영 석유업체인 페트로차이나는 올 들어서 이달 말까지 아시아 최대 원유 거래 시장인 싱가포르 현물 시장에서 무려 1,800만 배럴의 원유를 샀습니다. 예. 중국은 보통 고정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맺어서 원유를 확보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평상시와 다르게 아시아 최대 원유 거래 시장인 싱가포르를 통해서 원유를 매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군요. 자, 네, 문제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유가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유리해지는 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입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테고요. 네. 현재도 아주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추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능성이 더 떨어지면서 소비 진작 등을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기 활성화 대책과 맞물리면서 경기가 좀 더 부양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유가 하락이라는 것은 경제에 미치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예. 이 유가 하락의 한 원인이 수요 감소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하게 되면, 네. 이 글로벌 수출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한 측면은 이 유가 하락이 전반적인 비용 감소로 세계 경제를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이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이 세계 경기 침체가 길어질까 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보내드리는 속풀이 경제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